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력의 변환 및 교류 정류자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하는 내용들은 어떠한 식의 유도라든가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어떤 기기에 대한 특징, 성질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제에서도 어떤 기기에 대한 내용이 맞냐 틀리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하는 내용들은 모두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력의 변환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력에는 크게 교류라는 것과 직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류 전력을 직류로 바꿀 수도 있고요. 직류를 교류로도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다이어그램을 보시게 되면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즉 AC를 DC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정류기다라고 하죠. 정류기, 정류 변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보통 컨버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DC 컨버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직류로, 그러니까 직류 전압을 또 다른 직류 전압으로 바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을 반대로 변환한다라고 해서 인버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직류를 교류로, 그렇죠? 그럼 교류와 교류 간의 변환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교류에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전력, 전압, 주파수의 크기라던가, 그렇죠? 위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 중에 뭐 하나를 변환하거나 또는 그 이상을 변환하는 것을 AC 변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AC 컨버터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류를 직류로, 직류를 교류로, 그리고 교류를 교류로 바꾸는 총 4가지 정도의 전력 변환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교류 전력을 직류 전력으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정류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다이오드 정류기나 위상 제어 정류기, PWM 컨버터라는 것이 있다라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직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디스컨버터다라고 얘기를 하죠. 직류 전력에 대해서 크기라던가 극성이 변환된 다른 직류 출력을 내보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DC-DC 변환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한다면 벅 컨버터라든가 아니면 부스트 컨버터라든가 벅부스트 컨버터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컨버터가 있는데 해당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전력전자 분야에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다. 어쨌든 직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것을 DC 컨버터라고 한다. 또는 우리가 초퍼라고도 얘기를 하죠.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인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인버터에는 PWM 인버터라든가 멀티레벨 PWM 인버터 등 종류가 있습니다. 교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것을 우리는 AC 컨버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압 전류의 크기, 주파수, 위상, 상수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변환하여 다른 교류 전력으로 내보내는 것을 우리는 AC 변환, AC 컨버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류에는 사이클로 컨버터, 매트릭스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주파수와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 교류 초퍼라고 하는 것은 주파수의 변화는 없고 크기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는 교류 초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가지에 대한 종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교류 정류자기입니다. 교류 정류자기가 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교류 정류자기란 읽어볼게요. 어떤 데는 정류자를 갖고 있는 교류기의 총칭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류기를 갖고 있는 교류기기를 교류 정류자기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교류 전원에 접속시켜 사용하는 회전기기로서 정류자를 갖고 있는 것. 결국에는 뭐예요? 교류를 사용하는데 정류를 갖고 있는 것. 여기 회전기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발전기라든가 전동기를 의미하겠죠. 즉 교류를 사용하면서 정류자를 갖고 있는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교류 정류자기라고 하는구나. 이때 이 교류 정류자기의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도전동기와 같은 균일한 갭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공극이 균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교류 정류자기는 공극이 균일하다. 여기 보시면 회전기계라고 되어 있으니까 고정자가 있을 것이고 회전자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고정자와 회전자 사이를 우리가 공극이라고 하는데 이 공극이 균일하다. 균일하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자, 전동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한 가변속 전동기이다. 이 교류 정류자기를 전동기로 사용하는 것은 가변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즉 광범위하게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발전기로 사용할 경우에는 발전기는 뭐예요? 전압, 전류, 주파수 이런 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전압, 주파수 이상을 광범위하게 제어 가능한 가변 주파수 발전기로 사용이 된다. 즉 교류 정류자기에는 전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 발전기로도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이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어가 즉 광범위하게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한 전압 주파수 이상 제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교류 정류자 발전기 같은 경우에 종류가 뭐가 있냐면 정류자, 주파수 변환기, 저주파 발전기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전기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설명할 것이 없습니다. 전동기를 보겠습니다. 교류 정류자 전동기를 볼게요. 이 교류 정류자 전동기의 종류가 상당히 많겠죠.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4가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겠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단상 반발 전동기,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여기 2개는 이제 단상이고 이 2개는 삼상이죠. 그러면 이 정류자 전동기는 즉 교류를 사용하면서 정류자가 있는 이 전동기는 통틀어서 얘네들은 다 공통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속도를 광범위하게 변경 가능하다. 그러니까 속도 제어 범위가 넓다. 우리가 교류 정류자기 특징을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인 거죠. 속도 제어 범위가 넓다. 기동 토크가 크고 별도의 기동 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기동 토크는 크고 기동기가 필요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죠. 역률이 좋습니다. 이러한 아주 좋은 장점들이 있네요.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하고 고장 발생이 쉽다. 고장이 발생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지비가 많고 또 다루기가 어렵다. 역률은 좋지만 효율이 나쁩니다. 효율이 나쁘다는 얘기는 뭐예요? 손실이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비싸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이 교류 정류자 전동기 전체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교류 정류자 전동기가 4가지 정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각각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째,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직류, 직권, 전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죠. 직류, 직권, 전동기. 구조가 회로도를 어떻게 보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직권계자 RS가 있고요. 전기자 저항이 있고 여기에 전기자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회전을 하는 거죠. 직권계자. 이 직권계자는 자속을 공급하는 애죠. 그죠? 그렇죠? 여기는 전기자 저항 RA. 그럼 얘가 어떻게 해요? 회전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는 어떤 걸 넣었어요, 우리가? 직류 전원을 넣었어요. 직류 전원을 넣으면 여기에 자속이 나오고 여기에 전기자 전류 IA가 흐르면서 이 자속과 전류에 의해서 얘가 N이라고 하는 속도로 회전을 하죠. 이게 직류 직권 전동기입니다. 근데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여기에다가 뭐를? 교류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자, 얘가 양의 주기일 때와 음의 주기일 때가 있죠. 양의 주기일 때 전류 방향이 이거이고 자속이 이렇다라고 하면
음의 주기에서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자속의 방향도 반대가 되겠죠. 즉 회전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회전 방향 안 변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류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직류, 직권, 전동기를 그냥 이렇게 교류만 가하면 돌긴 돌겠지만 성능이 어떻겠어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직류, 직권, 전동기를 조금 개량해서, 그죠? 개량해서 교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얘는 교류에서도 쓸 수 있고 직류에서도 쓸 수 있어서 만능 전동기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유니버셜 모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만능 전동기. 한번 보겠습니다.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교류, 직류, 양용 전동기로서 만능 전동기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직류, 직권, 전동기를 그냥 교류에다가 사용하면 어떻다고 했어요? 성능이 떨어지죠. 왜? 직류에 맞게끔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를 교류 입력을 쓸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개량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인데 어떻게 개량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면 계자의 권수를 작게 하여 인덕턴스를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얘가 계자이고 얘가 전기자잖아요. 그죠? 얘를 작게 해요. 그리고 얘는 크게 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크면 L 값이 큰 거잖아요. L이 증가한다고요. L이 증가하면 리액턴스가 증가하죠. 그럼 뭐가 증가해요? 전압 강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다시 얘네들의 코일 감긴 횟수를 많게 하면 인덕턴스가 증가하고요. 리액턴스가 증가해요. 그럼 전압 강화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 전압 강화의 증가로 인해서 출력이 감소하죠. 출력이 어떻게 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얘네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계자는 건수를 줄이고요. 전기자는 건수를 높인다 이거예요. 출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계자의 건수를 작게 하여 인덕턴스를 감소한다. 약 계자 강 전기자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자 계자의 리액턴스 강화로 인한 역률에 따라 출력 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자의 권선은 작게 하고 전기자의 권선은 크게 한다. 그러면 이 전기자의 권선을 크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겠죠. 전기자 반작용이 뭐죠?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자의 권선수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기자 반작용이 증가하면 역률이 떨어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권선을 써요. 그렇죠? 보상권선을 뭐 하기 위해 쓴다고요? 역류저하 방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상권선을 설치하는 이유는 역률 저하를 방지하고 이거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때 자,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증가해요. 역률이 뭐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코사인을 취한 것을 우리는 역률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같으면 역률이 좋은 거네요. 그죠? 고속에서 즉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는 고속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가까워져요. 위상차가 적어진다고. 그래서 회전 속도에 비례하는 기전력이 전류와 동상으로 유기가 된다. 회전 속도가 어떻게 높을수록 회전 속도가 증가할수록 역률이 좋은 특징이 있다. 그리고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철손을 줄이기 위해서 뭐 하죠? 규소강판 성층을 하죠. 그러니까 전기자도 계자도 철심을 어떻게 한다? 성층한다. 전기자 철심이 계자 철심 모두 성층하여 철손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공구의 길이는 균일하며 직류기에 비해 매우 적다, 뭐 좁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작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맞겠네요. 그죠? 작다. 공극이 작다고요. 근데 이 내용은 공극의 길이는 균일하다. 이건 뭐예요? 교류 정류자기의 공통된 특징이죠. 공극의 길이가 균일하다. 그리고 직류기에 비해, 즉 직류 직권 전동기에 비해 공극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작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유로는 계좌속의 분포를 정연파에 가깝게 해서 결국엔 뭐예요? 토크와 역류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극을 작게 했다 이런 얘기예요. 토크 증대, 역률 개선. 그 다음에 6번째는 여기에 전기자와 정류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전기자는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가 정류자 편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류자 편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전기자 권선과 정류자가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고저항을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고저항. 고저항. 여러분 고저항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감소하겠죠. 즉 뭐야? 단락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요 전기자와 정류자 편 사이에 고저항을 넣어서 단락 전류를 제한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단상 반발 전동기입니다. 단상 반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했습니다. 언제 공부했냐면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반발 기동형이라는 거 있죠, 그죠? 반발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 반발 기동형. 이 단상 유도 전동기 반발 기동형이 이 단상 반발 전동기의 한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반발 기동형의 특징이 뭐였어요?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조절 및 역회전, 토크 다 변화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죠? 단상 반발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뭘로? 브러쉬의 위치를 가지고 기동, 속도 제어, 그 다음에 역회전도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고정자의 권선은 교류 전원에 직접 연결하고 회전자는 직류, 전동기와 유사한 정류자와 브러쉬, 조립체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고정자에는 교류 전원을 넣고 회전자에는 정류자와 전기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특징을 한번 볼게요. 구조가 간단하고 기동 토크가 크다. 아까 얘기했듯이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제어 및 회전 방향을 변경할 수 있다. 제작이 용이하다. 정류자를 전부 단락하면 뭐 할 수 있어요? 반발 유도 전동기로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단상 유도 전동기 중에 반발 기동형으로 사용할 수 있다. 뭐를? 정류자를 단락하면. 역률이 나쁘다. 동기속도에서는 50% 이상 이탈 시 정류작용이 악화된다. 동기속도에서 그 속도가 50% 이상 변경되면 정류작용이 악화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단상 반발 전동기에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뭐가 있느냐. 하나는 아트킨손형 반발 전동기가 있고요. 대리형 반발 전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톰슨형 반발 전동기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다음 중 단상 반발 전동기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종류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라. 아트킨손형, 대리형, 톰슨형 종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상 반발 전동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나 역회전이 가능하다.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역률이 나쁘다. 이런 것들이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얘는 동일한데 뭐가 있냐면 여기에 고정자가 있고요. 그럼 고정자에 대한 권선이 있겠죠.
권선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전원에 이렇게 연결돼요.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전원에. 얘는 분명히 고정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전자가 있을 거예요. 이 회전자에 권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권선. 그 권선에도 전원을 인가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권선에 전원을 인가하는데 여기에 있는 애는 전원을 여기서 받아서 이렇게.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에서 전원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애는 여기에서 전원을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연결된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 하나하나가 변압기인 거예요. 변압기. 다시 얘기해 보면 여기에 코일이 있는데 이 코일이 여기에서 전압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요. 이 코일이 여기에서 전압을 이렇게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직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직권 이렇게 전기자가 이렇게 계자와 그죠?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직렬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도 보시면 얘는 고정자 권선과 사실은 얘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얘 회전자 권선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압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 전압이 이 회전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 보면 고정자와 회전자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라고도 우리가 등가위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전압이 그대로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게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회전자와 고정자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자, 보면 고정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이 전기에 대해서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거다. 그렇죠? 고정자와 전기자가 어떻게? 직렬로 접속되어 있는 거다. 양회로 중간에 삽입된 변압기에 의해 브러쉬에 가해지는 전압을 조정함으로써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즉 여기가 변압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에 있는 전압을 바꿀 수 있잖아요. 변압기니까. 탭을 바꿔서. 얘랑 변압기. 얘가 1차 측이고 얘가 2차 측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전압을 바꿔주면 요 안에 있는 전기자의 전압이 바뀐다고요. 그 전압을 조정해서 속도 제어를 할 수 있다. 수화 특성을 갖고 있고 양호한 권산기나 송풍기나 펌프 등에 사용이 된다. 용도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에 얘가 변압기를 쓴 거잖아요. 변압기. 이게 변압기잖아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변압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중간 변압기 또는 직렬 변압기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은 중간 변압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간 변압기, 직렬 변압기 다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왜 쓰느냐 보자 이거예요. 정류자의 전압 조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정류자의 전압 조정이라는 건 자, 얘가 변압기이기 때문에 여기 전압이 바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전압이 바뀌겠죠. 근데 이 공급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자, 이 정류자에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여기에서 정류자 전압을 조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공급 전압이 변화하더라도 이 정류자에는 일정한 전압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정류자 전압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의 전압이 바뀌어도 정류자에 걸리는 전압을 일정해서 안정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다. 두 번째, 여기에 전압을 바꾸면 자 여기 보시면 뭐예요? 브러쉬에 가해주는 전압을 조정하여 속도 제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압을 바꾸면 속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가 뭐예요? 전동기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료 권수비의 조정에 따른 여기에 탭을 바꿔서 전압을 바꾸면 이 전동기 특성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 경부하 시 속도 이상 상승을 방지한다. 경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직권 전동기의 여러분들 특징 중에 자, 회전수 N은 K에 파이에 V-IA 아래예요.
그러면 이 직권전동기의 특징 중에 뭐가 있죠? 무부하시 위험속도가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위험속도. 그 얘기는 뭐죠? 얘가 부하가 없으면 I0가 부하 전류가 0이 되고 계좌 전류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가는 자속 파이가 0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0으로 되면 얘는 속도가 위험 속도가 되잖아요. 이게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직렬 변압기를 쓰게 되면 이 변압기는 뭐가 있어요? 자기포화라는 게 있죠. 철심의 자기포화. 자속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속이 있단 말이에요. 무부하여도 경부하여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위험 속도에 도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경부하 시 위험 속도가 될 수 있지만 이 중간 변압기를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자속이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회전자 상수의 증가를 한다. 네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고 뭐 교재에서는 뭐 3번까지 되어 있죠. 정류자 전압 조정, 권수비 즉 전압 조정에 따른 전동기 특성 변화, 그 다음에 경부하에서도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 대부분 문제에서 3번 경부하시, 무부하시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특징 볼게요. 직권 특성이 있는 가변속 전동기이다. 직권 전동기와 특징이 뭐예요? 같다라는 얘기죠. 직권 전동기의 특징이 뭐예요? 속도 변동률이 크다. 기동 토크가 크다. 그죠? 뭐요? 가변속 전동기이다. 그 얘기예요. 직권 특성이 있는 가변속 전동기이다. 얘도 브러쉬의 이동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에서 얘기했었던 변압기의 자기 포화를 이용하여 무부하 시에도 위험 속도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부하 토크의 속도 특성에 적응하기 위해서 직렬 변압기에 탭을 설치한다. 즉 직렬 변압기, 즉 중간 변압기에서 전압 조정으로 인한 전동기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역률은 최고 속도에서 역률이 뭐예요? 100%이다는 얘기죠. 아니면 약간 진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에서 역률이 100이다, 1이다 이런 얘기죠. 효율은 어때요? 나쁘다. 이게 뭐예요? 교류 정류자 전동기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교류 정류자 전동기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뭐 있었어요? 역률은 좋고 효율은 나쁘다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효율은 유도 전동기에 비해 낮다. 최고 아무리 좋아도 효율이 뭐 80에서 한 8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일곱 번째도 뭐예요? 별도의 기동장치가 필요하지 않다. 정류자 전동기가 다 뭐예요? 기동장치가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별도의. 같은 내용입니다. 속도 제어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고정자의 권선을 Y 결선하고 고속에서는 델타 결선을 합니다. 이때 이 속도 제어 범위가 넓을 때 저속에서는 Y, 고속에서는 델타 결선으로 인해서 역률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불안정한 토크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입니다. 구조를 보게 되면 아까는 이 권선이 직권에서는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 변압기가 아까는 삼상 직권에서는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얘를 그냥 병렬로 이렇게 놓은 거예요. 얘가 분권 정류자 전동기이다. 구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정자는 삼상 전원에 직접 접속된다. 여기 전원이죠? 고정자. 고정자에 직접 접속을 하고요. 회전자는 전기자 권선에는 일정한 위치에 부착된 브러쉬에 연결하고 여기에 브러쉬에 이렇게 연결을 한다. 이런 얘기죠. 연결을 하고 이 브러쉬의 외부에서 변압기를 통하여 전압을 공급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전압을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구조가 분권 정류자 전동기이다. 이때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기자 권선은 구조상 저전압 대전류에 적합하다. 저전압. 그럼 전압을 낮추려면 뭐 있어요? 변압기 있네요. 그죠? 변압기를 이용해서 전압을 저하시킨다. 그리고 브러쉬의 위치를 이동하면서 속도 제어 및 역류 개선이 가능하다. 얘도 마찬가지로 브러쉬의 이동을 통해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 또한 역류 개선도 가능하다.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실학의 전동기이다. 이런 얘기. 즉, 이 실학의 전동기라고 하는 것은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분권 특성을 갖고 있겠네요. 그죠? 분권 특성이 뭐죠, 여러분? 분권 전동기의 특징. 정속도 전동기예요. 그렇죠? 우리가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속도가 변화하지 않으려면 않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얘는. 다시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징은 뭐예요? 직권과 같다고요. 이게 뭐예요? 가변속도 전동기. 이 분권 정류자 전동기는 분권과 같다고요. 뭐야? 정속도 전동기라는 얘기예요. 근데 정속도 운전도 가능하지만 뭐예요? 가변속도 가능하다. 뭐예요? 브러쉬의 위치를 변화시켜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각 교류 정류자 기의 종류별로 어떤 특징을 암기하셔야 되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씩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꼭 정리해서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